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 이런 증상 있으신 분 계신가요? 물을 아무리 마셔도 계속 목이 마르고 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고 아무리 쉬어도 피로가 안 풀리고 혹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고 계신가요? 큰일 납니다. 이게 바로 당뇨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거든요. 지금 잡지 못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저한테 상담 오신 68세 박모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피곤한 줄만 알았는데 병원 가보니까 혈당이 300이 넘더라고요. 의사가 왜 이제 왔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우리나라 60대 이상 3명 중 1명이 당뇨인데 절반은 본인이 당뇨인 줄도 모른대요. 여러분도 혹시 그중 한 분 아니신가요? 자,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 해드릴게요. 이 증상들 하나라도 있으시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당장 병원 가야 하는 위험 신호 7가지. 첫 번째, 물을 2리터 이상 마시는데도 계속 목이 마르세요? 혈액에 당이 너무 많으면 우리 몸이 물로 희석시키려고 계속 갈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두 번째,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시죠? 전립선 때문이겠지 하시는데 아니에요. 신장이 과도한 당을 걸러내느라 소변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전북에 사시는 72세 김모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밤에 화장실 5번씩 갔어요. 남편이 병원 가보라고 해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당뇨더라고요. 진작 알았으면. 세 번째,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너무 피곤하시다고요? 당이 세포로 못 들어가고 혈액에만 떠다니니까 몸은 연료 없는 자동차처럼 힘이 없는 거예요. 네 번째, 다이어트 안 했는데 살이 빠진다? 어머, 살 빠지니 좋네 하시면 안 돼요. 몸이 근육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눈이 자꾸 침침하고 초점이 안 맞으시죠? 안과 가서 안경 도수 바꿔도 또 흐려지고 혈당 때문에 수정체가 부어서 그런 거예요. 여섯 번째, 상처가 잘 안 낫고 곪기도 하시죠? 목이 물린 데가 한 달 가는 분들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일곱 번째, 손발이 저리고 찌릿찌릿하세요? 이미 당뇨 합병증이 시작됐을 수 있어요. 정말 서두르셔야 합니다. 이 중에 3개 이상 해당되시면 내일 당장 병원 가서 검사 받으세요. 공복혈당 검사 한 번이면 됩니다. 서울대병원 연구 결과가 충격적이에요. 당뇨 초기 환자 70%가 식습관만 바꿔도 정상 혈당을 되찾았대요. 약 없이 말이죠. 충남 천안에 사시는 65세 이모 씨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공복혈당 180이었는데 여주차를 3개월 먹고 110으로 떨어졌어요. 처음엔 써서 못 먹겠더니 지금은 이게 약이구나 싶어요. 자,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혈당 확 낮추는 음식들 알려드릴게요. 메모 준비하셨나요? 첫 번째는 여주입니다. 쓴 오이처럼 생긴 건데요. 이게 천연 인슐린이라고 불려요. 쓴맛이 나는데 그 쓴맛이 바로 약효 성분이에요. 차로 끓여 드시면 좀 더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돼지감자 아시죠?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을 아주 천천히 올려줘요. 생으로 드시기 힘드시면 구워 드세요. 구우면 고구마처럼 달콤해져서 맛있어요. 세 번째는 양파예요. 양파에는 크롬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인슐린이 일을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매운 거 싫어하시면 구워서 드세요. 단맛이 나면서 먹기 좋아져요. 네 번째, 귀리 꼭 드세요.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아줘요. 아침에 귀리죽으로 드시면 점심때까지 든든하고 혈당도 안정적이에요. 다섯 번째는 계피입니다. 하루에 계피가루 1g 티스푼으로 반 정도만 드셔도 혈당이 20%나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커피나 차에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이제 조심하셔야 할 음식 말씀드릴게요.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흰쌀밥,
이거 정말 혈당 폭탄이에요. 아니, 한국 사람이 쌀밥을 안 먹고 어떻게 살아? 하시는데요. 잡곡밥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현미, 보리, 콩 섞어서 드시면 훨씬 좋아요. 떡도 조심하셔야 해요. 우리 어르신들 떡 참 좋아하시는데 떡 한 조각이 밥 한 공기보다 혈당을 더 빨리, 더 높이 올린답니다. 명절 때 특히 주의하세요. 과일 주스는 절대 안 됩니다. 과일이니까 몸에 좋겠지 하시는데 아니에요. 그냥 설탕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차라리 과일을 통째로 드세요. 막걸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전통술인데 하시지만 당 함량이 엄청 높아요. 정 드시고 싶으시면 소주를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게 낫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70세 정모 씨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고 밥 먹고 나서 15분만 동네 한 바퀴 도는데 한 달 만에 혈당이 30이나 떨어졌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아무도 안 알려줬을까요? 여러분, 병원에서 약 처방받으셨죠? 그런데 말이죠. 약만 먹으면 안 돼요.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뇨 합병증 치료에 영양소를 함께 쓰고 있어요. 우리도 이제 알아야 합니다. 꼭 필요한 3가지 영양소. 첫 번째, 알파리포산 하루 600mg. 경북 안동에 사시는 70세 정모 씨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 밤마다 손발이 저려서 잠을 못 잤어요. 병원 가도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파리포산 먹기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저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게다가 혈당도 20이나 떨어졌고요.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두 번째는 크롬이에요. 하루 200마이크로그램이면 충분합니다. 크롬이 뭐냐고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네랄이에요. 이거 드시면 신기하게도 단 거 당기는 것도 줄어들어요. 세 번째, 비타민 D 하루 2000IU.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 10명 중 9명이 비타민 D가 부족하대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가 제대로 안 돼요. 꼭 보충하셔야 합니다. 영양제를 언제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시겠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하시고 비타민 D하고 크롬 드세요. 점심 드시고 나서 알파리포산 드시고요. 저녁엔 마그네슘하고 오메가3 드시면 됩니다. 왜 이렇게 나눠 먹냐고요? 한꺼번에 드시면 속이 불편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 드시는 게 흡수도 더 잘 돼요. 제 큰형님도 5년 전 당뇨 진단받고 절망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약 용량 절반으로 줄이고 건강하게 지내십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딱 3가지만 하셨어요. 첫째, 흰쌀밥을 잡곡밥으로 바꾸기. 둘째, 매 식후 15분 걷기. 셋째, 알파리포산 같은 필수 영양소 챙기기. 이것만 해도 한 달 후 혈당 수치가 달라집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지 이런 생각 버리세요. 70대, 80대도 얼마든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 꼭 저장해 두세요. 가족에게도 공유해 주시고요. 아래 설명란에 영양소 성분명과 용량 정리해 뒀습니다. 약국 가실 때 참고하세요. 황금빛 건강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100세를 응원합니다.